네, 그래서 CORS 보안을 어떻게 풀지 적용해드렸고요. 관련 프론트엔드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프론트엔드에서 요청 온 내용을 허용을 해주는 거죠. 백엔드에서 허용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CORS 보안을 회피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프론트엔드에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FM은 어디냐면 백엔드에서 설정하는 게 FM이고, 백엔드에서 설정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프론트 쪽에서 내가 설정을 받아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프로젝트 때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알려드립니다.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백엔드에서 설정합니다. 됐고요.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CORS 보안 설정했고요. 이제 첫 번째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저희가 코딩을 할 때 어떻게 코딩을 하면 되나요? 다시 복습을 하면 스프링 부트 코딩은 모델부터 시작합니다. 모델 1, 그 다음에 레파시코드 2, 서비스 3, 컨트롤러 4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죠. 이게 MVC 패턴에 의한 디자인 패턴에 의한 코딩 방법이죠. 이런 식으로 실무에서도 하고 있으니까요. 또 코딩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부서 쪽은 앞에서 연습도 많이 해봤고 백엔드 수업 시간에 많이 해봤고 지금은 이제 통합 시간이긴 하지만 통합 시간입니다. 그래서 프론트랑 백엔드를 다 만들어서 통합을 하는데 부서를 한번 익숙한 부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부서 모델 이것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PT, APT 그렇게 하고요. 이름을 DPT라고 하고 만들어 볼까요? 부서를 부서 제가 들어가 되고요. 네, 이번에는 모델을 하실 때 그전에는 딜리트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안 했잖아요. 딜리트에 관련돼서 안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딜리트를 하면 삭제를 하면 어떻게 했죠? 삭제를 하면 삭제 일자나 뭐 이런 것들을 처리 안 했죠. 안 했죠. 근데 이제 삭제 일자나 할 건데 기본적으로 실무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삭제를 합니다. 하드 딜리트와 그다음에 소프트 딜리트. 하드 딜리트는 앞에서 해보신 거예요. 삭제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에서 실제로 삭제하는 거. 그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삭제 요청을 하면 DB에서 실제로 삭제. 여기 하드 딜리트는 삭제, 소프트 딜리트는 삭제 요청을 하면 DB에서 삭제 안 하죠. DB에서 그래서 실제 살짝 삭제 안 하고 화면에만 안 보여주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가지고 있고 화면에만 안 보여주게 처리를 하는 게 소프트 딜리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떤 형태를 쓰느냐? 소프트 딜리트. 아시겠죠? 실무에서는 소프트 딜리트를 소프트 100%는 아니고 제 말이 100%는 아니지만 한 90%는 소프트 딜리트를 쓴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100% 이상은 없고 대체로 소프트 딜리트를 사용한다. 왜냐? 거의 또 요거죠? 이게 저기 IT 쪽에 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무슨 법이죠? 개인 자료일 경우 3년 이상, 3년 또는 1년 이상 데이터를 보관할 의무가 있고 거기에 시 어떻게 되죠?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이라고 IT 법에 있습니다. 무슨 법인지 어느 법적인지 모르겠는데 그 법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인자료 아마 인터넷 회원가입할 때마다 탈퇴할 때 몇 년 보관하시겠습니다. 여기 나올걸요 아마. 그래서 의무적으로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냥 삭제를 하시면 안 되고요. 안 되고 탈퇴를 한다 해서 회원 탈퇴를 한다고 해서 삭제를 하시면 안 되고 메인이상 보유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의료 쪽도 있고요. 의료 자료 뭐 이런 것도 병원 기록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무에서는 소프트 딜리트가 원칙이에요. 원칙. 하드 딜리트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삭제한다고 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남겨놓고 화면에만 안 보이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로 하여금 네, 안 보이는 삭제됐거나 이렇게 인식되게 만들어주는 걸 소프트 딜리트라고 합니다. 법적인 문제도 걸릴 수 있고 해서 실무에서는 소프트 딜리트를 많이 사용하고 요거를 모델에다가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됐죠? 네, 이제부터 삭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삭제는 빠졌었는데 그전에 삭제를 다시 복습 겸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그전에 또 복사해도 되는데 엔티티부터 시작하죠. 엔티티를 넣으면 이제 테이블과 동기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리 테이블과 동기화가 됐고 어떤 테이블이죠? 테이블명도 적어주실 수가 있죠. 테이블에 네임 하고요. 이거를 알트했던 하나 하고요. 그래서 TV 그렇죠? 됐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배터와 기본적으로 배터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 넣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머스터 노하뷰 거쳐서 올라뷰 그 다음에 다이나믹 인설트 업데이트 넣었죠. 다이나믹 인설트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됐죠? 여기서 이제 속성을 하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는 속성이 뭐가 있습니까? 속성 정의를 보죠. 속성 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이 뭐가 있죠? 부서 쪽에는 기억을 떠올리면 점수로 인피드 하시고 부서 번호가 있죠. 프라이빗으로 스트링 또 있죠. 스트링에 리네임 프라이빗으로 스트링에 에러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세 개 있죠? 이거는 부서번호가 되고요. 얘는 부서명이 되고 얘는 위치가 되죠. 주소 위치. 됐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 이제 테이블과 매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리 테이블과 매핑이 되는 이 객체가 그게 이제 JPA 모델에 대한 내용이죠. 테이블과 매핑이 되는 게 어노테이션 엔티티 역할이죠. 그래서 테이블과 어떤 테이블이죠? TBD라는 테이블과 연결이 됐습니다. 요 모델이 연결이 됐고 여기서 조작을 하면 그 테이블에서 반영을 시킬 수가 있죠. 저희가 꺼놓기는 했지만 반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는 거는 연결이 되면 무조건 기본키를 하나 속성에다가 달아줘야 되죠. 기본키를 하나 정해주셔야 되는데 기본키 어노테이션 뭐죠? ID 그렇게 하시면 저희 기본키는 구성으로가 기본키니까 이렇게 하나 달아주시면 빨간 줄이 싹 사라졌죠. 무조건 기본키를 하나 정해주셔야 되면 여기 목소리였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컬럼 해가지고 속성 막 했었잖아요. 뭐 컬럼 데피니션 했었는데 이제 그거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요 테이블에 있는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은 사용을 안 하고 여기 저희 스크립트 있잖아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테이블 만들잖아요. 그죠? 이걸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컬럼만, 어노테이션만 걸어주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뒤에 엄청 그전에는 이제 연습한다고 이런 기능 또 있다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알려주는 거 이거는 간단하게 합시다. 어차피 저희는 data.sql에 있는 이 스크립트로 테이블을 만들죠. 아마 모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스크립트로 만들죠. 이 스크립트로 만들기 때문에 SQL 스크립트로 만들기 때문에 네.
아, 네네네. 요거 저번에 훈련비 신청했던 거 어제 결석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가겠네요. 혜영이 맞으시고 보시면 엑셀 크리프가 있는데요. 요거를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어주고, 네, 모델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그전에는 자세하게 만들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도 되겠습니다. 시퀀스만 한번 만들어주도록 하죠. 시퀀스만 그래서 제너레이터 밸류 해주고 스토리지 전략을 시퀀스로 만들어주고 제너레이터를 요거는 이름은 적당히 붙이시면 돼요. SVF, 그래서 제너레이터 이렇게 이름 붙여주고 요 이름으로 위에 테이블 위에 하나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이 이름으로 제너레이터 이름으로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테이블에 이렇게 만들어주고 밑에 거는 파마하고 원어테이블 하나 붙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거는 버전 했죠? 그리고 이름도 똑같습니다. SQ DBT 제너레이터 이 이름으로 복사해서 만들어주고요. 테이블 밑에다가 시퀀스 제너레이터 이렇게 하시고요. 네, 이름은 제너레이터 이름이 뭐였죠? 밑에 만들어준 제너레이터 이름이 이거죠. 이거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만들어진 시퀀스 이름은 이걸로 만들어주고 됩니다. 이걸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초기 값하고 옵션이 있는데 이거 1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되겠습니다.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재사용하시고 수정될 거는 요 제너레이터 이름과 시퀀스 이름 요거 항상 두 개가 수정이 됩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에도 요 테이블이 시퀀스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같이 모델을 주고 이건 앞에서 해보시거든요. 인텔리지 자동화성 이용하는 금방 코딩이 되니까요. 다 하셔도 되는데 바로 코딩해서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베이스타임 엔티티를 보내드릴 텐데 네, 여기 보시면 하나가 추가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공통 파일인데요. 요거를 보내드릴게요. 그 전에 인서트 타임과 업데이트 타임 있던 그 부모 테이블 부모 모델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보내드릴게요. 이거를 상속받아서 사용한다고 했죠. 복사 합법에 넣어주시고 요거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삭제에 관련된 것도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됐죠?
있죠? 이런 파일들어서 복사하시고 모델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베이스 타임 획기. 그전에는 인설트와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이제 딜리트 타임이 생겼습니다. 코딩이 되었죠. 그 다음에 딜리트 타임과 딜리트 YN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프트 딜리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소프트 딜리트는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삭제 안 한다고 했죠. 삭제 안 하고 어떻게 처리하냐면 삭제를 안 하더라도 이 데이터가 삭제가 된 것처럼 보이려면 삭제가 된 데이터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화면에 이 데이터가 삭제된 데이터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뭐를 만들어놨냐면 주로 이제 플래그를 쓰는데 플래그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떻게 테이블이 어떤 걸 만들어놨냐면 delete yn이라는 걸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테이블 한번 볼까요? 이 테이블에 갑자기 난데없이 delete yn이라는 컬럼이 하나 생겼고요. 디폴트로 n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n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 데이터가 삭제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삭제가 되면 y가 되고 삭제가 안 되면 n이 되는 거죠. 실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보만 바꿔주는 컬럼을 하나 생성했습니다. 이름이 delete yn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보지 않았던 delete time. 그래서 delete yn이 y로 되는 시점에 입력되는 그때의 당시의 시간 있죠? 그거를 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y로 되는 시점에 시간도 현재 시간도 넣어주시면 삭제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인설트 생성 시간, 수정 시간, 삭제 시간을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 소프트 딜리트를 쓰기 때문에 플래시 정보도 관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개 들어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딜리트를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공통으로 보내드린 베이스타임 엔티티에 기존에는 뭐가 있었나요? 인설트 타임과 업데이트 타임이 있었는데 밑에 두 개가 더 생겼죠? 딜리트 y과 딜리트 타임 이렇게 생겼지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데이터베이스 저번에 시험 칠 때 제가 문제를 한 단어로 드리고 연습할 때는 수업 시간에 한 단어로 드리는데 시험 할 때는 제가 두 단어로 컬럼명을 만들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커스터머 게시판 보더 뭐 이렇게 두 단어로 만들었잖아요. 언더바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자바에서 사용하실 때는 언더바를 치우고 이런 식으로 만드셔야 돼요. 여기 낙타표기법이잖아요. 그래서 언더바 있는 거를 다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두 단어를 어떻게 낙타표기법으로 자바에서 언더바로 만드시면 안 돼요. 낙타표기법으로 만드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전식적인 표기입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코딩의 표준은 두 단어는 낙타표기법, 카멜표기법을 써서 소문자, 대문자, 단어와 단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는 언더바로 단어와 단어 스타일은 언더바로 이렇게 구분하는 게 데이터베이스의 표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스크립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바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JPA가 두 개의 표준을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데이터베이스는 대문자를 언더바로 연결을 하고 자바는 낙타 표기법을 쓴다는 것을 JPA 라이브러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변환을 해줘요. 이해하셨나요?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속성을 만들 때 데이터베이스 스크립트를 보시고 SQL을 보시고 똑같이 언더바로 만드실 필요가 없고 낙타 표기법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JPA가 알아먹습니다. 아시겠죠? 변환이 된다고 알아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단어와 단어 사이 언더바로 돼 있잖아요. 근데 자바에서는 어떻게 했죠? 낙타 표기법으로 적어놨잖아요. 그래도 프로그램 돌아가는데 에러가 발생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소리 날려도 똑같이 잘 나오죠. 그래서 이 자동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JPA.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낙타 표기법을 쓰시면 돼요. 단어 두 단어 이상은 한 단어는 상관없고 두 단어 이상은 자바에서 낙타 표기법을 쓰시면 알아먹습니다.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러시면 되고. 그래서 delete y과 delete time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낙타 표기법을 써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두
여기가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죠. 됐지요? 됐지요? 네. 여기 잠시만 여기 하나 또 있어요. 잠깐 예. 여기서 예, 여기 약간 예, 버그가 하나 있는데 요거를 하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점 딜리트 Y니까 딜리트 Y를 네, N으로 이것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예, 해당 엔티티, 해당 예, 모델 저장하기 전, 그리고 인설트 하기 전이니까 인설트 하기 전에 실행되는 함수입니다. 그죠? 함수에서 뭐 날짜 넣잖아요. 날짜를 넣고 여기 하나가 빠져있는데 딜리트 Y도 N으로 강제로 인설트 하기 전에 날짜도 넣고 딜리트 Y도 N으로 넣고 마찬가지로 이거 복사하셔가지고요. 수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수정할 때도 해당 엔티티 수정하기 전에 이건 업데이트죠. 업데이트 하기 전에 엔티티라는 말은 뭐냐면 모델이죠. 모델 자바 모델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하나가 누락이 되어 있는데 이거 더 넣을게요. 그리고 Y에 여기에 약간 더운 거죠. 그래서 딜리트 Y에 N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그전에는 삭제 처리를 안 했는데 시간도 안 찍고 했죠. 이제는 소프트 딜리트를 하면서 삭제 시간과 여기 저장, 이거를 보통 이제 삭제 여부라고 하는데 삭제 여부를 영어로 뭐 플래그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삭제 여부도 N, 기본적으로 N으로 돼 있다가 당연히 삭제를 하면 Y 바뀝니다. 그래서 커리를 날릴 때 화면에만 안 보여주게 하고 실제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 거죠. 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날리시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데이터는.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 딜리트를 이용을 한다. 그리고 됐죠? 됐죠? 그래서 삭제가 추가가 됐고요. 이거 한 번 더 보내드릴게요. 약간 버그가 있어서 약간 추가가 됐습니다. 보내드렸고요. 기존에 있는 것에서 여기에 삭제하기 전, 저장하기, 인설트하기 전, 업데이트하기 전, 딜리트 N으로 넣는 거를 하나 한 라인씩 추가했습니다. 여기 없어서 약간 버그가 있었거든요. 됐죠? 됐고요.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되는데 요거를 상속을 받아야 되겠죠? 상속 받겠습니다. 여기다가 스탠드 하시고 베이스타임 엔티티 완성이 됐죠? 상속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기서 공통 소속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상속 받으시면 돼요. 됐죠? 약간 간략화시켰어요. 컬럼도 이거만 쓰기로 했습니다. 이제 간략화시켰습니다. 됐죠? 모델을 완성됐고 이거 보내드릴게요. 모델 아직 덜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를 추가해서 소프트 딜리트 해볼게요. 공통만 만들어. 그래서 소프트 딜리트는 어디서 하냐면 이 테이블 위에서 합니다. 소프트 딜리트 할게요. 소프트 딜리트가 뭔지는 말씀드렸죠. 화면에만 삭제,
실제 데이터베이스는 삭제 안 한, 아시겠죠? 그건 소프트 딜리트입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거는 커리문을 직접 써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where 이렇게 해주시고요. where라는 언어 페이지에 하나가 있고요. where라는 언어 페이지에 있습니다. 클로즈 하시고 금방 그 테이블에 삭제 여부를 알 수 있는 컬럼을 하나 추가했다 했잖아요. 그게 키가 됩니다. 그래서 delete yn이 여기 또 yn이 n일 때 여기에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소프트 딜리트 화면에서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삭제가 아니고 업데이트가 되죠. 아시겠죠? 삭제가 아니고 업데이트가 되죠. 그냥 n을 y로 바꾸는 거죠. 이게 업데이트죠. 업데이트. 삭제가 아니고 업데이트라고. 이제 삭제가 아니고 삭제가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날라가거든요. 삭제가 아니고 이제 업데이트를 하시는 거죠. 언제 delete yn 삭제 버튼을 누르고 delete n인 경우에 이 SQL문을 실행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SQL delete라는 어노테이션이고요. 여기 이제 소프트 딜리트를 위한 어노테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QL 딜리트하고 SQL문은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오타가 날 수가 있으니까 이거 그냥 보내드릴게요. 전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QL문을 어떤 업데이트문을 실행할지 이 안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법을 적어드릴게요. 보내드리고 요거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SQL문이 있죠? 업데이트문 보시면 아시겠죠? 업데이트문 SQL 시간에 배우셨으니까. 그래서 요걸로 대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체를 해주시면 업데이트문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법이 이렇게 되겠네요. 사용법 SQL 딜리트 SQL 이렇게 되고 이거는 소프트 딜리트할 업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 업데이트 SQL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면에서 삭제 버튼 클릭해서 요청을 하면 실제 삭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소프트 딜리트 요 SQL문이 실행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원래는 딜리트 문이 날아가야 되는데 그거 대신에 얘가 가로채서 업데이트 문을 날려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업데이트 내용을 보시면 이게 코딩된 내용을 보시면 SQL문을 배우셨으니까 업데이트하고 이 테이블에 delete y를 m도 돼 있는 걸 y로 고치죠. y로 고치고 그 다음에 삭제 시간도 넣고 있습니다. 그죠? 삭제 시간도 문자열로 바꿔서 시스테이트 캐릭터 문자열로 바꿔서 넣고 있습니다. 어떤 포맷으로? 네, YYY 이런 포맷으로 넣고 있죠. 24시간 표현법으로 넣고 있죠. 언제 업데이트를 하나요? 뒤에는 기본 키가 항상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 키가 들어온 애에 대해서 한 건만 삭제하잖아요. 모든 데이터 삭제하는 게 아니고 한 건만 삭제하는데 보통 삭제는 기본 키로 삭제하죠. 기억나시죠? 부서 번호로 삭제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서 번호가 여기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삭제하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요 정보를 delete yn이라는 요 정보를 n에서 y로 업데이트만 해서 화면에는 안 보이고요. 화면에는 안 보이고 데이터베이스에는 데이터가 살아있고 delete yn이 y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소프트 딜리트 사용법이고 소프트 딜리트 사용법이고요. 그리고 위에
여기에 where라고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where라고 있죠. 이제 조회할 때 어떻게 조회하냐면 조회할 때 조회 시 조회 select시죠. select 시 항상 where 절에 deleteyn이 n인 것만 가져오기가 추가가 돼요. 아시겠죠? 얘 where 절에 항상 얘가 추가가 돼요. 왜냐하면 삭제가 됐다는 의미는 Y로 된 거를 삭제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화면에 안 보이게 하려면 Y인 것들은 가져오면 화면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Y인 거를 빼고 항상 이제 select 시에는 요 조건을 항상 붙이는 거죠. deleteyn이 n인 것만 가져오기를 하시면 Y로 수정되자마자 Y인 데이터는 화면에 안 보입니다. 그죠? n인 것만 가져오니까.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SQL문에 넣어줍니다. 아시겠죠? 요 어노테이션을 이용하시면 자동으로 요 조건조를 조회 시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조회할 때도 이상이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잘 때 이상이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요 부분과 조회할 때 항상 요 조건을 넣어주기 해서 JPA에서 이제 함수를 호출하실 때 이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삭제 소프트 딜리트한 것들도 화면에 적용이 돼서 삭제돼서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회할 때 어떻게 이게 추가가 되는지 콘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눈으로 보는 게 말로 설명하면 애매하고 나중에 소프트 딜리트 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Y 조건이 갑자기 탁 붙을 거예요. 조회할 때. 됐고요. 여기까지 하고 보내드릴게요. 완성이 됐네요. 오타는 없죠? 오타는 없고, 완성이 됐네요. 그래서 모델은 이런 식으로 이제 딜리트도 항상 어노테이션 웨어와 어노테이션 SQL 딜리트를 넣어서 두 개를 넣어서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레파지토리 만들어 볼까요? 레파지토리는 간단하죠. 레파지토리는 이렇게 해서 인터페이스로 하셔가지고 dbt 레포지토리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부서 레포지토리죠. 네, 이거는 JP 사용하기 위해서는 넣으셔야 되죠. 그래서 레포지토리 하나 걸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인데요. 상속 받아야 되죠. JPA 레포지토리에 어떻게 사용하면 되죠? 모델, 대상 모델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대상 모델이 GPT 텍스트죠. 그 다음에 키보키는 저희 키보키는 텍스트로 넣으셔야 돼요. 점수죠. 부서번호 점수, 그래서 인티저 이렇게 하면 완성이 돼요. 완성이고요. 뭐 한 김에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명으로 라이트 검색, 복습형 쿼리 메소드로 한번 시험도 좋겠다. 쿼리 메소드로 어노테이션 쿼리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하셔도 되고 쿼리 메소드로 하셔야 되는데 쿼리 메소드로 할게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페이지 처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간단한 샘플을 위해서 페이지 처리 안 하고 리스트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쿼리 메소드 find or by 하면 여러 번 조회가 되고, 그 다음에 like 검색은 부서명이 dname이죠. dname containing 이렇게 하시면 되죠. 정렬은 없습니다. 정렬은 없고 dname 하도록 부서명은 dname
라이트 검색, 여기 자바에서는 라이트 컨테이닝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됐죠? 네, 이렇게 하면 됐고요.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서비스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아, 1분 많았거든요. 보내드릴게요. 레파지토리가 제일 간단하죠. 간단하게 해봅시다. 어텐션 컬이 쓰면 좀 많이 길어지니까 이걸로 할게요. 서비스는 클래스만 하나 만들어 놓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자. 서비스 이름은 DPP 서비스. 항상 이 순서로 코딩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델 만들고 그 다음에 레파지토리 만들고 서비스 만들고 컨트롤러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코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JPA CRD 서비스 이렇게 해가지고 플래시가 그래서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로테이션 서비스를 붙이셔야 되죠. 로테이션 서비스를 이런 거 이제 빠져먹기 쉬운 거고. 그 다음에 방금 만든 레파지토리를 사용해야 데이터베이스 접속이 가능하죠. 오토 와이어드로 dbt 레파지토리 이렇게 하고 dbt 레파지토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DB 접속 객체 같은 DB 접속 객체 얘가 있어야 뭐 다양한 CRUD 형식을 사용할 수 있죠. 몇 가지 하도록 하죠? 예, 몇 가지 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요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퀴 돌고 아직 뭐 실행을 안 해가지고 뭐 에러 나고